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26년도 첫 번째 시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AI 기술 많이 쓰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쓰고 성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쓰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AI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봇도 많이 접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에요. 그렇죠? 안전하게 여러분들 학교도 다니고, 그렇죠? 집에도 돌아오고, 안전 교육도 많이 받고 학교에서, 그렇죠?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잖아, 어린이들 안전을, 그죠? 안전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그렇죠? 학교에 갈 때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통 법규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도 사고는 일어나요. 그죠? 사고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생활하면서 안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 안전하게 다니고 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도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아시죠? 자율주행차. 네.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뭐예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직접 운전하지 않고 그 자동차 스스로가 직접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자가 없어요. 학생이 아주 정확히 얘기했는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도로를 다니고, 그렇죠? 길을 찾아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AI의 힘을 빌려서 썼던 것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안전할까요? 자율주행차가 안전할까요? 그래도 AI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이시후요. 희우 왜 이렇게 똑똑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이런 저희 사람들은 막 졸려가지고 막 잠들면은 사고 일어나고 어떨 때는 한잔 하면은 졸려가지고 꿀까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대신 AI는 만약에 막 누가 쓰러져도 막 자율주행 모드를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아직 못 타봤을 거 아니에요? 타봤긴 했어요. 어디서 타요, 자율주행차를? 근데 그냥 손 놓고 좀 하다가 다시 반자율주행. 네. 완전 자율주행이 있고 반자율주행이 있고 이것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그렇죠? 최근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는 아마 레벨 2, 레벨 3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차는 Full Autonomous Vehicle이죠. 그죠? 그래서 레벨 5. 근데 아직 상용화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시범적으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질문을 한 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안전할까요? 자율주행차가 안전할까요? 질문한 이유는 자율주행차는 모든 교통 규칙을 다 지키게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수님 오늘 늦어가지고 엄청 교통 규칙을 안 지키고 왔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지키고 싶어도 불가항력적으로 100% 지키기 어려워요. 모든 교통 규칙을.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걸어 다니거나 뭐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운전을 해보면 아는데
100% 내가 법규를 다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규정 속도를 정확히 지키는 거는 기계가 아닌 이상 어려워요. 그렇죠? 도로의 규정 속도가 아빠가 운전할 때 보면은 뭐 20인데도 있고 30, 40, 50, 60, 100인데 정확히 지키면서 운전하는 건 기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기계잖아요. 기계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속도를 50으로 제한을 하면 절대 50을 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fully automated vehicle, 즉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 모든 규칙을 지키게끔 만들어진 차예요. 그렇죠?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불가항력적으로 사고 나는 거는 내가 아무리 규칙을 잘 지켜도, 자동차가 100% 규칙을 잘 지켜도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면, 그렇죠? 아니면 사람이 막 뛰어 신호를 위반하는 차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0% 잘 지키는 자동차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고라는 거는 완전히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의 비율을 줄여야 돼요. 사고가 100건 일어날 거를 90건, 80건, 70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고를 작은 사고로 사고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그렇죠? 의사 선생님은 사람이 안 아프게 오래 살도록 노력을 하죠. 병을 고치고. 그죠? 근데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그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건강 수칙을 잘 지키고 운동을 잘하고 권고사항을 잘 지키면 많이 아플 거를 조금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줄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큰 사고를 작은 사고로 만들고. 그죠? 사고의 횟수도 줄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안전해진다. 이해했죠? 그죠? 자, 최근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와요. 공사장이나 작업장에서 근로자들, 작업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사고 없게 만들자. 대한민국을. 사고 자꾸 나니까 대통령도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작업 현장,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를 대통령도 원하고 많은 국민들이 원해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결국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야 안전하게 바뀌는 거야. 그렇죠? 아까 자율주행차 한참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 현장, 건설 현장, 여러분들 아빠, 삼촌 다 일하러 나갑니다. 그죠? 이런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모님들도 많지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장, 그죠? 그러한 위험도가 높은 현장, 고위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안전사고를 줄인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고위험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고위험 일들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AI가 거의 로봇으로
비교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도 거의 로봇 같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 알아서 스스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고위험 현장의 대표적인 현장이 건설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다 보면 여기 인천이라는 곳에 제가 오니까 아까 서울에서 급하게 막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아요. 그죠? 공사 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큰 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고가 안 일어나기는 못해요. 근데 사고의 횟수를 줄이거나 그리고 큰 사고를 작은 사고로 만들 수는 있어요.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많은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나는 많이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그렇죠? 나는 안 아프게 오래 살고 싶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자, 우리 살아가는 세상, 그다음에 공사 현장, 사고 없이, 그죠? 사고 없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오늘 왜 내가 앞에 있는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을 왜 개발하는지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술을, 이러한 내용을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설 현장의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 배경 필요성. 어렵죠, 내용이. 근데 내가 쭉 설명했어. 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다 알 거예요. 그죠? 사고 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픈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왜 인공지능 기술 하필이면 그 어려운 기술 왜 도입해야 되는지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게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한 이유가 뭐죠? 모든 규칙, 규정을 다 지켜요. 그렇죠? 로봇은 사람이 코딩해 준 대로만 움직여요. 그죠? 물론 미래에는 사람이 코딩을 안 해줘도 알아서 움직이겠죠, 로봇가. 그죠? 그건 먼 미래 얘기고 지금 현재는 코딩해 준 대로만 움직여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아무리 위험한 공사도, 아무리 위험한 운전도 사람이 코딩해 준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여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 얼굴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성균관대학교라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 기술, 과학, 공학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나 같은 사람은 논문도 써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돼요. 대학원생, 대학생들을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가르치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래서 위험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도 나중에 과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이렇게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한 소개는 내가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 법이 있어요. 아까 운전할 때도 교통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전교육 받잖아. 그렇죠? 학교에서 안전교육 많이 받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 그죠? 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룰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지켜야 할 룰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규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여러분들 TV 틀면 많이 나오는 법이에요.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사고 나면 처벌받아요. 운전을 하다가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는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처벌받아요.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현장에서 위험한 공사를 하다가 또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섭죠? 그러면 회사가 처벌받아요.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용어가 어렵지만 어쨌든 안전 수칙을 안 지키면, 규정을 안 지키면 큰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다 그거예요. 벌 받아요. 안 되겠죠? 그럼 안전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작업자들 그리고 회사, 공장, 건설회사 이런 것도 계속 교육을 받아요. 안전 교육.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성인들도 아저씨들도 다 교육받아요. 근데 그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람은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오늘 올 때 아마 교통 규정을 100% 지키다 아닐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도로교통 규정을 매일마다 100% 지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꾸 어기다 보면 큰 사고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 100% 지키는 사람 쉽지 않죠. 실수로 어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자꾸 어기면 큰 사고 나요. 그럼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어른들도 이런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한 거야. 규정들이 많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노력을 해요. 그죠?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다 지켜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자꾸 도입해서 기계는 코딩한 대로, 규정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야 큰 사고가 작은 사고가 되고 10번 일어날 사고를 7번, 5번, 3번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의 건수를 줄여야 되고 또 큰 사고, 잘못하면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높은 데서. 그런 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건설 현장, 그다음에 공장 이런 데서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TV에 뉴스에 가끔 보면 어디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공사 중에 붕괴가 됐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다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 TV 보다. 그렇죠? 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런 거를 줄여야 돼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기술도 개발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요. 논문도 쓰고. 그렇죠? 자, 선진국. 잘 사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아까 많은 규정들을 많이 지키게끔 교육을 많이 시켜요. 나라에서. 그리고 시민들, 어른들이 잘 지켜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커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보면 후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통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켜 보는 게 통계거든요. 누적시켜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아, 확실히 선진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규정을 잘 지키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교통 규칙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 규칙, 학교에서 학교의 룰들을 배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사고 건수도 줄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고 후진국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뭐 미국도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그죠? 뭐 호주 가도 사고 일어나요. 근데 통계를 봐요. 통계. 1년치, 5년치, 10년치 누적을 보면 확실히 사고가 줄어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큰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가 작아요. 그죠? 피해라는 거는 우리가 아픈 정도. 그죠? 아픈 정도. 아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안 아프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이잖아요. 사람 아플 때 안 아프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 의료 기술도 높아요. 통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후진국이었다가 지금은 진짜 선진국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과학기술, 공학기술 많이 발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아까 내가 얘기한 선진국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기술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줄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엄청 어려운 무슨 법 얘기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법을 잘 지키면 사고가 준다. 그죠? 그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다 이해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과학기술도 자꾸 발달하고 법도 만들고 시민들도 성숙해서 그 법을 지키고 그죠?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룰을 많이 지켜야 돼요. 그죠? 교육도 받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룰을 안 지키고 법을 어기면 사고 많이 나죠. 그러면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 다 선진국 살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게 다 이해가 갔을 거예요. 아, 우리 선진국으로 살고 싶어요. 룰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럼 사고도 줄어요. 그죠? 그리고 건강하게 시민들이 오래 살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사진 보면은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일하고 있고 저기 보면 건설 현장이죠.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요? 왠지 위험해 보이죠. 그죠? 저기 가면 큰 사고 날 것 같죠. 어린이들이 저런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죠?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도 어른들이 안 돼, 가지마 그래요.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현장이에요. 매우 위험한 장소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여기 이 아저씨 보면 헬멧 쓰고 있죠. 헬멧. 그 다음에 무슨 안전조끼 입고 있죠. 안전조끼. 그 다음에 신발도 안전화를 신고 있어요. 저런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해야 돼요. 저게 룰이에요. 룰. 법이에요. 법. 그죠? 차에 타면 여러분들 안전벨트 하죠? 안전벨트를 왜 해요? 안전하려고. 그치. 큰 사고가 일어나도 크게 안 다치려고. 그죠? 예. 차에 타서 안전벨트 안 하는 사람 가끔 보죠? 가끔 보죠. 그죠? 무조건 해야 돼요. 예. 그럼 질문을 할게요. 안전벨트 안 하면 사고 나요? 잘 생각. 안전벨트 안 하면 사고 나 안 나? 나기도 하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그럼 사고 안 난다고 안전벨트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예방을 하는 거야. 예방.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예방을 하는 거야. 그죠? 여기 보면 안전모드 쓰고 있고요. 그죠? 안전조끼, 안전화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건설 현장 위험한 장소라고 했죠. 성인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차들이 많이 다녀요. 이런 큰 차들이, 그다음에 큰 트럭들이. 이런 건설 현장은 신호등도 없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없어요. 도로도 없어요. 그냥 막 다니는 거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재밌는 거는 이런 위험한 장소에도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켜야 할 룰들이 다 있어요. 자, 학생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장소에서 룰들이 있고 어른들이 돌아다니는데도 룰이 있고요. 이런 위험한 큰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룰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룰을 다 규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지키려고 교육도 받고 노력을 해요. 부모들도 너네들한테 집에서 너 이런 거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항상 가르쳐요. 왜 그래요? 사고 일어나면 크게 다치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다 룰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차는 코딩한 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예전에는 여기에 AI가 안 들어가니까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켜야 할 규정들을 다 코딩을 해놓은 거야. 사람한테 저런 큰 차한테. 그렇죠? 그러면 코딩한 대로 움직여요. 사람한테 어떻게 코딩을 해요? 사람 로봇이 아닌데. 대신 사람이 입고 있는 헬멧이나 조끼나 작업화에 여러 마이크로 칩 같은 거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빠, 엄마들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손목에, 애플워치 다 알죠?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 게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이런 게 위치 기록을 다 해요. 그죠? 알죠? 어디에 있는지 다 찾을 수가 있고, 그죠? 내가 학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학원에 있는지, 어디엔 다 알 수 있어요. 운동장에 있는지. 위치 데이터가 다 오픈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아저씨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마이크로 칩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도 마이크로 칩이 있어서 거기에 GPS라는 게 있어요. 위치를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사실 이런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본 용어야. 그죠? 자동차에서 아빠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그렇죠? 핸드폰 내비게이션, 차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다 봤을 거야. 그것도 GPS 때문에 위치를 계속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위험한 장소도 그런 GPS 기능이 있는 사람, 자동차 다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어린이들이 저런 위험한 장소에 가면 어른들이 다 가지마 그러잖아. 그죠? 이건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저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어디 위치에 가면은 알려줘. 이 학생은 운동장에 있네. 이 학생 건물 안에 있네. 이 학생 위험한 곳에 있네.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하니까 안전하게 되는 거야. 자율주행차도 GPS 기능이 있어서 길을 찾아가잖아. 스스로. 그렇죠? 운전자 없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게 있죠. 복잡한 거 이거 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100가지 지켜야 할 룰이 있어. 그다음에 100가지 규칙들이 있어. 그거를 다 이렇게 코딩해 놓는 거야. 그렇죠? 코딩해 놓으면 100가지가 아니라 200가지, 500가지, 1000가지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자율주행차에 몇 가지가 코딩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룰들이 코딩되어 있으니까 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다 과학기술과 공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안전하게 하는 거야. 안전하게. 그렇죠? 네. 자, 이거 더 어려운 거 내가 쉽게 설명하는 거야. 쉽게. 자, 여기 보면 싱글 카메라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저 정도 영어는 다 읽을 수 있지 않아? 카메라. 카메라가 뭐예요? 오, 사진만 찍어요? 동영상도 찍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집에서 다 찍어봤잖아. 그렇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죠. 엄마 아빠랑 친구랑 영상 통화도 하잖아. 그런 영상 촬영, 우리가 촬영이라는 용어, 영상,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그죠? 그런 영상 기술을 이용하면 여기 보시면 위험한 도로를 영상으로 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야. 사진만 찍으면은 위험한 게 뭔지 찾아내는 거야. 누가? AI가 찾아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들을 사진을 찰칵 찍으면 요즘 사진기는 여기에 사람이 몇 명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얼굴 인식을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엄마 아빠 사진 찍을 때 엄마 아빠 얼굴만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 줘요. 알죠? 다 경험했을 거야. 그게 영상 인식을 하는 거야. 얼굴을 인식하는 거야. 얼굴을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코딩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만 또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얼굴도 인식하고 친구 얼굴도 인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얼굴도 인식할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인식을 한다는 거는 카운팅도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얼굴 두 명 있지. 그럼 두 사람. 원, 투. 하나, 둘 카운팅. 3명이면 3명. 그 이렇게 박스가 쳐져요. 그걸 사실은 어려운 영어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박스, 네모난 박스를 쳐줘.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이렇게 얼굴 찍으면 얼굴에 이렇게 박스를 쳐요.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면 그 박스가 네모난 게 같이 이렇게 이동해. 그럼 그 박스가 몇 개인지 세면 얼굴이 몇 명 있는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냥 아무런 코딩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야. 그것도 AI 기능이에요.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박스를 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인식하라 이렇게 하면은 자전거가 몇 대인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종류가 많죠. 뭐 오토바이도 있고 큰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것까지 다 구별할 수 있어. 남자 얼굴, 여자 얼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성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막 영어로 복잡하게 어렵게 적혀 있는데 그걸 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어려운 걸 막 배우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는 거야. 직접. 그래서 여기 보면 박스를 몇 개 쳤는지를 계속 세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사진에서. 그리고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죠? 사실은 나중에 그냥 뭐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도 이런 CCTV가 나쁜 사람을 막 찾아내잖아. 그지? 경찰 아저씨가 CCTV 보고 저기 있다. 막 찾아내잖아. 나쁜 사람의 얼굴을 미리 집어넣는 거야. 그 사람만 찾는 거야. 사람 많은 데서.
막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수백 명 있지. 거기서 나쁜 사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CCTV가 이제 찾는 거야. 이런 게 AI예요, AI. 그쵸? 아빠 얼굴 찾는 거, 엄마 얼굴 찾는 거 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딱 이렇게 되면 아빠 얼굴에 이렇게 박스를 쳐주고 엄마 박스를 쳐줘요. 그러면 아빠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아빠밖에 없지. 그 얼굴, 아빠 얼굴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코딩을 해놓으면 여러 사람 중에 아빠 얼굴만 딱 박스를 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될 것 같지? 그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코딩이 되면 자기가 코딩한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전거도 찾을 수 있고 큰 차도 찾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신호등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것도 중요한데 신호등의 색깔도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거야. 자, 그런 게 모두 다 AI예요, AI. 그죠? 내가 아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영통도 하잖아, 그죠? 거기에서도 영상에서 여러 찾는 걸 할 수 있어요. 아빠 얼굴도 찾고 자전거도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빠가 담배를 피는지, 그죠? 아빠가 자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아빠가 뭘 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빠랑 영통할 때 알잖아. 아빠 무슨 옷 입고 있네? 아빠 앉아 있네? 아빠 누워 있네? 그쵸? 알 수 있죠. 그거를 AI가 아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자, 모든 사고는 규칙을 어겨서 나는 사고가 많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아빠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어.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담배를 피고 있어. 여러분들이 영통하다가 아빠가 담배 피고 있으면 담배 피지 마 그러지. 그걸 이제 AI가 하는 거야. AI가.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게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규칙을 어기니까 AI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빠 담배 피지 마 하는 거를 스마트폰이 알려주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지롱.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설명이 이해 안 가는 학생.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여기 CCTV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지, 누가 복도에 침을 뱉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돼 어렵잖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중장비, 중량물 이게 뭐냐면 큰 차, 그죠? 그 다음에 큰 물건 이런 게 사고를 일으키거든, 그죠? 큰 차, 큰 물건들이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요, 그죠? 그런 거를 이런 영상에서 여기 보면 박스 쳐 있잖아, 박스, 그죠? 박스를 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아빠 얼굴, 엄마 얼굴, 자동차, 오토바이 찾아내는 거야. 찾아서 룰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얘가 아는 거예요. 얘가 아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교 보면 코너에 이런 볼록 거울이 있어요. 코너에 보면. 그죠? 근데 지금 거울은 AI 기능이 없어요. 그냥 거울에 내 얼굴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는 그냥 거울이야. 그죠? 볼록 거울이. 근데 AI 기능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다 찾아요. 친구 얼굴도 찾을 수 있고요. 아빠, 엄마도 찾을 수 있고, 오토바이, 모르는 사람도 찾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나쁜 사람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뭐야?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그죠? 왜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큰 사고가 나요. 그죠? 여기 막 어렵게 막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어려운 거는 집에 가서 찾아봐도 되는데 내가 지금 설명한 거야, 다. 거울이
모든 걸 찾아요.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룰을 지켜야 찾아. 그런 걸 찾아서 알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큰 사고가 작은 사고로 바뀌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적게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규칙을 자꾸 안 지키면 몸도 아파. 그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고 배탈 나는 거.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아파서 병원 가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규칙을 잘 지키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규칙을 잘 지켜도 가끔은 아플 수도 있어. 그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규칙을 잘 지켜 사고는 일어났어. 하지만 많이 지키고 많이 지키면 분명히 아픈 횟수가 줄어들 거야. 작년에는 1년에 10번 아팠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오래 살 수 있어. 엄마 아빠도. 그렇죠? 자, 여기 뭐 카메라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저 아저씨들하고 저 큰 차하고 중간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죠. 저게 큰 차랑 아저씨들 사이에 거리야, 거리, 간격.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차하고 여러분이 탄 차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무섭잖아. 그죠? 부딪힐 것 같잖아. 그죠? 꽉 부딪히면 사고 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해요. 안전거리를 계속 지키도록 AI가 계속 감지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것도 지금 보면 막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어. 아마 여기 인천대학교 안에도 CCTV 여러 군데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릴 때만 해도 CCTV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CCTV를 찍는 걸 사람들이 싫어했어. 왜? 나 모르게 사람들이 찍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차에 블랙박스라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 차 보면 다 블랙박스 있어요. 요즘에 거의 있어요. 주차장에서도 블랙박스 여러분들 다 찍혀. 여러분들 차에 찍는 게 아니라 앞차가 찍고 옆차가 찍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뭐 하는 누가 보고 있는 거 싫잖아. 근데 요즘은 뭐라고 못해. 저 블랙박스가 주차 날 찍어도 뭐라고 못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니까. 그 블랙박스가. 또 곳곳에 있는 CCTV가. 여러분들 아파트, 집, 학교에 CCTV가 엄청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나도 100번 넘게 찍혔을 거야. 그쵸? CCTV 많아. 한번 찾아봐. 오늘 집에 가서. 아파트 집 몇 개 엄청 많아. 학교에도 많고 주차장에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찍고 있잖아. 다. 근데 그런 CCTV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AI 기능이 없잖아. 근데 AI 기능이 있으면 여러 개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데 부모님하고 가봤지. 롯데마트, 큰 마트 가봤죠. 그 마트 가면 이렇게 막 여러 그죠? 물건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물건들이 떨어져서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물건을 아저씨들이 많이 나르기도 하고요. 짐을 그쵸?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또 뭐 불도 날 수 있어요. 화재도 일어나요. 그죠? 화재 일어나고 그러면 옛날에는 CCTV가 있어도 불이 나도 뭐 어떻게 못해 CCTV가 그쵸? 근데 지금은 불 나면 알아서 신고해요. CCTV가 카메라에서 감지해서 알아서 신고해요. 그죠? 그게 AI예요. 불난 걸 어떻게 알아요? 코딩을 해놓으니까. 아빠 얼굴 찾듯이 아빠 얼굴 찾잖아 카메라가. 그쵸? 스마트폰 하면 아빠 얼굴 딱 찾아. 불이 있으면 불인 걸 알아 카메라가. 그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아파트 단지 같지? 아파트 단지에도 요즘에는 CCTV도 많고요. 여러 카메라에서 나쁜 사람도 찾을 수 있고요.
그죠? 아파트에서 무슨 사고 일어나는 걸 미리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이제 로봇에 좀 가까운 거 로봇.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사람이 있지 사람.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헬멧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그죠? 옷을 입고 있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 다니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해요. 작업할 때. 그죠? 엄마 아빠가 일을 많이 해. 여러분들보다. 그죠? 일 많이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막 디스크도 걸렸다 그러고. 어른들이 그러지. 어깨도 아프다 그러고. 안마해 달라고 그러지. 자.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그 작업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아파. 그런 아픈 거를 예방해야 돼. 그죠? 그래야 안전한 거야. 그죠? 많이 아프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어떤 자세가 위험한 자세고 어떤 노동이 위험한 노동인지. 그렇죠? 일을 많이 하는 아저씨들이. 그래서 목, 허리 이런 데가 많이 아프고 또 팔꿈치, 무릎 이런 데 아프니까 이런 데 센서를 설치하는 거야. 센서를 설치해서 그죠? 예. 여기 보시면 막 이상한 병원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있죠. 저런 센서를 분석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디가 많이 아프겠다 이런 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막 연구해서 개발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때 여기 보시면 이상한 막 센서들이 있어. 그죠? 로봇에다 센서 부착하면 로봇이 막 돌아다닐 때 데이터가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 아빠가 어디가 아프겠다. 엄마가 어디가 아프겠다. 일하는 아저씨 어디가 아프겠다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 그런 걸 분석해 안 아프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런 건설 현장에 다 적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아프거든. 그죠? 예. 그래서 다치지 않게, 그다음에 아프지 않게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요런 까만데 사람들이 떨어져서 크게 다쳐요. 그죠? 이런 까만 데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카메라가 알려주는 거야.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저 무거운 물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죠?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 이런데 어린이들이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아저씨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카메라가 아저씨들이 일하고 돌아다니는 걸 계속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영어 보면 safe 적혀 있죠. safe는 안전하다는 거야. 그죠? 예. 그다음에 위험할 때는 영어가 danger로 바뀌어요. danger하다고. 여러분들 영어 알죠? safe한 건 안전하고 danger한 건 위험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렇게 카메라가 계속 분석하는 거야. 분석. 그죠? 그리고 이 아저씨들 보면은 아저씨들 그 행동이 뭐냐면 자세를 이렇게 그죠? 얘가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일하는 아저씨들 자세라든가 움직임, 그 다음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계속 분석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룰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까 얘기했죠. 카메라가 있고 집에서 아빠가 담배를 피고 있는지 낮잠을 자는지 여러분들이 영통할 때 알듯이 AI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한 AI 기술들을 위험한 곳에 다 설치하기 시작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걸 찾기도 해요. 그래서 로봇에 눈이 있어. 로봇 눈. 로봇 눈이 다 카메라예요. 카메라. 그쵸? 알죠? 로봇 눈이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보고 판단을 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쵸?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짐을 나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자세가 위험한 자세를 해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도 일어나고, 그죠? 그렇게 관절도 아프고 무릎 아프다, 팔꿈치 아프다,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허리도 아프고 팔꿈치 무릎도 아파요.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면 많이 아파. 그죠? 여러분들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의자에 똑바로 앉아야 된다고 하지. 그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똑바로 누워 있어야 돼. 그렇듯이 일을 할 때도 나쁜 자세를 일을 하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똑똑해서 이런 자세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다 알려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AI야, AI.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후진국으로 가면 이런 기술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근데 선진국 가면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치고 많이 안 아플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을 그래서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거야. 공장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건설하는 데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인천이니까 공항 갈 때 막 인천대교 이런 다리 건너가 봤어? 그죠? 인천공항 갈 때 바다 위로 다리가 있잖아. 이런 다리. 그죠? 이런 다리 건설할 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바다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기도 해요. 진짜로. 굉장히 위험한 건설이야.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죠? 저기 일하는 사람들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누가 하지 말라는 걸 하나, 누가 규칙을 어기나 다 모니터링하는 거야. 나쁜 사람을 잡아내려고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고. 그죠? 우리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통 경찰이 신호 위반한 사람들 잡잖아. 그죠? 그리고 술 마신 사람들 잡잖아. 그 사람들을 때리려고 잡는 게 아니라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잡는 거잖아. 그쵸? 다 알죠? 똑같은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아까 우리 학생이 잘 얘기했는데 절대 술 먹고 운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규칙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AI 설명하기 전에 자율주행차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저랑 위험한 현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려고 하는 걸 한다. 그러면 AI가 알아요. 저거 뭐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니까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어기니까, 규정을 어기니까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자꾸 어기는 거를 미리 발견하고 찾아서 알려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공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해서 재미없지? 자, 이거 보면 막 공사하는데 여기 아저씨들 행동 다 이렇게 CCTV가 알아요. 카메라가 아는 거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으면 이 아저씨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겠네, 아니면 팔꿈치가 아프겠네, 무릎이 아프겠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위험한 공사 현장, 위험한 공장에서는 이런 AI를 설치해서 자꾸
위험하다. 그리고 자꾸 아픈 행동을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저씨들이 안 아프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 저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야.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자세를 아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건강하게, 안 아프게. 그죠? 저걸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해요. AI가. 아까 얘기했잖아. AI가 다 찾아낸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김포라는 데가 있어. 들어봤지? 김포. 여기 인천에서 가깝잖아. 그죠? 김포에도 공항이 있잖아. 김포공항. 김포 가면은 이렇게 공사 현장이 있어. 공사 현장에 실제로 저렇게 사람이 일을 할 때 AI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거야. 계속. 예. 그래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룰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룰을 자꾸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미리 알려주면 큰 사고가 안 나.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좀 쉬운 걸로. 자, 사다리예요, 사다리. 저기 보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아저씨들 있죠? 그리고 밑에 어떤 아저씨 사다리 잡고 있죠. 예. 저렇게 사다리 올라가서 천장에 무슨 뭐 작업을 해요. 저런 데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저렇게 일하는 아저씨가 목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어깨도 많이 아파. 그죠?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일을 해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그 아저씨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막 목 디스크 수술하고 막 그래요.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AI가 카메라가 저 아저씨가 일하는 걸 보고 알려주는 거야. 룰을 어기고 있어요. 아니면 자세가 불안정해요. 저렇게 일하면 안 돼요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죠? 상당히 똑똑하지. 그러면 저 아저씨가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안전 지침, 규칙이 있어. 룰이 있어. 룰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룰을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AI가.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가 저렇게 영상 보면은 아저씨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영통하듯이 그냥 영통한다고 생각해. 아저씨랑 영통하듯이.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통을 안 해도 굳이 영통을 안 해도 카메라가 다 알아요. 그렇죠? 집에 CCTV 달아놓고 여러분들이 밖에 돌아다녀도 집에서 아빠 엄마 뭐 하는지 다 CCTV는 보고 있어. 다 알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가 뭐 하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뭘 잘못하고 있고 뭐가 위험하고 이런 걸 다 영상이 다 알아. AI가 다 알아. 그렇죠? 무섭죠? AI가 다 안다니까. 근데 저렇게 코딩을 해놓으면 다 알려줘요. 그다음에 이거 요즘에 여러분들 챗GPT 많이 쓰죠? GPT 쓰잖아. GPT한테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엄마 아빠도 GPT 쓰라고 하고 막 물어보잖아. 궁금한 거. GPT가 이런 일하는 아저씨들을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일하는 영상을 찍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내 설명 듣고 있잖아. 이런 걸 다 영상 찍어서 GPT한테 보내주면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교수님이 무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몇 명의 학생들이 몇 명의 부모님들과 강의를 듣고 있어요라고 GPT가 알려줄 수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진 찍으면은 몇 명 사람 수도 카운팅 해준다고. 그죠? 그리고 뭐 하는 건지도 알려주잖아. 그죠? 그리고 누가
자고 있는지도 알려줘. GPT가 알려줘요. 자는 학생이 몇 명인지도. 그죠? 여러분들 알죠? 그런 거. 그런 거를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GPT가 다 알려줘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GPT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 공학자들이 GPT를 이용해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더 똑똑해지는 거야. 로봇이 더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로봇에는 GPT가 반드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다 일을 하고 판단하잖아. GPT하고 로봇이 스스로 물어보고 사진도 찍어 보내고 알려주고 다 하는 거야. 그죠? 똑같은 거야,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 더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보면 막 이상한 그림이 있죠. 막 이상한 단어가 적혀 있고 이상한 그림이 있지. 막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놨지. 여러 그 연결한 게 뭐냐면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 그죠? 그런 관계를 다 분석해 갖고 그러니까 공부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이건 뭐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GPT한테 막 사진도 보내고 뭣도 물어보고 음성으로 뭐 얘기도 하고, 그죠? 다 하잖아. 그죠? 그리고 집에서 TV 틀 때도 부르고 뭐 TV 켜줘 꺼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GPT나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는 거야. 그죠? 그게 AI야.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면 GPT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현장마다 CCTV가 있고 CCTV에서 여기에 있는 것도 영상으로 다 촬영할 수 있어요. 지금 뒤에 아저씨가 영상으로 다 찍고 있고, 그죠? 저런 영상을 GPT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GPT가 여기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라고 할까? 여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할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위험한 차도 없고 이런 위험한 물건들이 없잖아. 그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하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석해 줄 수가 있어. 판단할 수가 있어. AI는, GPT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마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이런 사진들을 넣고 GPT한테 보내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 그죠? 사진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렇게 GPT하고 연결을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점점. 어떤 사진을 넣었는데 매우 위험해. 그러면은 안전하게 바꿔줘야 돼.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나는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을 막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려워. 그치? 어린이들이 보면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되게 어려운 거 하네. 막 로봇가 움직이는데 이러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이런 사진 그다음에 동영상들을 다 넣어주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 아빠 얼굴도 찾고 자동차도 찾고, 그죠? 그다음에 규칙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알고, 그죠? 그런 걸 하는 거야, GPT가. 그리고 그런 걸 하게끔 내가 코딩을 하는 거야.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AI를. AI는 사람이 훈련해주고 가르친 대로 움직여요. 그죠?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율주행차, 로봇 나오듯이 저런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내가 오늘 설명한 거를 결론을 얘기하면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험한 거 어떻게 하게 안전하게 한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로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찍고, 그죠? 카메라로,
그렇죠. 내가 아까 볼록 렌즈 얘기도 했죠. 볼록 거울. 그죠? 그다음에 CCTV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로봇 눈으로 다 봐요. 그거를 GPT에 보내주면 GPT가 다 알아요. 누가 뭐하고 어디가 위험하고 안전한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야. 사실 여기도 대학교잖아. 그죠? 대학교 사진을 보내주면 안전하다고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저런 공사 막 아파트 공사하고 위험한 데 보내주면 위험하다고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AI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100% 다 못 지켜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